현장에서는 정책 시행을 기다리던 고소득 신혼부부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6일 날 5월 3분기 시행 예정이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시행 시점이 아직 안 정해졌다.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직장을 둔 30대 회사원 A씨가 첫 아이를 출산했죠. 7월에 전용 별사를 계약을 했는데 소득요건 완화가 없는 겁니다. A는 그래서 대출요건 완화를 믿고 당초 계획보다 좀 비싼 집을 사긴 했는데 오히려 자금 문제로 계약금, 이러면 계약금 10% 날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막 이런저런 자산 팔면서 잔금 치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전세대출 관련해 가지고도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또 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정보를 까는 영상입니다. 제가 너무 요즘에 정보를 까서 우리 채널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고 있나 약간 좀 그렇기도 한데, 일단 정부 정책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아시겠지만은 신생아론, 올해 국토부가 정말 각을 잡고 내놓은 정책이 특례 신생아론입니다. 원래 이거는 디딤돌과 버팀목이라는 그런 대출이 원래부터 있었고, 이건 주거 복지 차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디딤돌과 버팀목에 특례를 붙여서 특례 디딤돌, 특례 버팀목이라는 요 새로운 특례 부분을 이제 특례 신생아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로는 디딤돌과 버팀목으로만 잡혀요. 그래서 전체 디딤돌 버팀목 전체 중에서 약 4분의 3은 종전의 디딤돌과 버팀목이고 약 4분의 1이 특례입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론은 위만 잡히고 있죠. 실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이거 합쳐서 40조가 나갔는데, 요 전체를 합쳐서 지금 거의 40조가 나갔는데요. 디딤돌과 버팀목으로 30조가 나갔고 특례 신생아론으로는 10조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3과 4분의 1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특례 신생아론만 27조를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할 때는, 국토부가 생각하는 거죠. 국토부의 생각은 특례 신생아론이 여전히 저조한 겁니다. 그래서 디딤돌과 버팀목은 너무나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례 신생아론이 저조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작년에 23년에 썼던 특례 보금자리론, 작년에도 보금자리론이라는 거 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그거는 작년 예산 30조를 그냥 한 방에 거의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40조 원을 한 방에 다 썼죠.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잘 됐나를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소득 기준이 없었어요. 그냥 소득 기준이 없으면 되고 그냥 무주택이면 누구나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이 광범위하게 넓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해 4월 달에 정부도 초반 신청을 또 보니까 여전히 디딤돌과 버팀목만 하고 특례 디딤돌 버팀목은 안 하네. 그래가지고 특례 신생아론으로 놀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소득 기준을 1억 3천을 2억으로 늘려주는 정책을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 부분을 되게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랬더니 저를 비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 넌 어쩌라는 얘기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23년 같이 주택시장이 완전 급경색했던 그런 기간에 프로그램이 들어와가지고 자산시장을 받치는 거는 전 세계에서 다 하던 양식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는 소위 20년 만에 한 번 있을 만한 자산시장의 경색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례 신생아론은 솔직히 말하면 명분이 없었어요. 명분이 없었고, 왜냐하면 23년 하반기에는 자산시장 과열을 걱정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는 특례 보금자리론은 중단을 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론 중단한 순간부터는 그냥 그대로 순수 시장에 맡겼으면 됐고 자연스럽게 시장에 등락에 내놓으면 되는 환경이 됐는데, 갑자기 국토부가 뛰쳐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저출산이 문제니까, 이제 용산에서 저출산이 문제라는 얘기를 올해 하면서 저출산이 화두니까 올해는 특례 보금자리론, 사실 이건 작년 말부터 기획을 한 건데 특례 보금자리론을 발표하겠다 그러면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발표를 했죠. 아니, 출산율 제고가 목적이지 출산 가구의 복지가 목적인 아니었는데, 여튼 그래서 맥락이 그렇게 맞지 않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출산한 입장에서 집이 필요한 게 사실이니까 종전에 있었던 디딤돌 버팀목보다는 더 좋은 거여가지고 좀 신청을 했는데, 그게 부족했던 거죠. 근데 부족한 건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연 27조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을 다 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데, 초반에 너무 속도가 더디니까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은 첫 두 달에 거의 10몇 조 원 나갔거든요.
근데 특례 신생아로는 첫 두 달에 소위 1, 2조 원도 안 나가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좀 늘려야 되겠다 해서 2억으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종전 보시면은 1억 3천에서 2억으로 높였고요. 그리고 자산 기준이 있고 주택가격 9억 이하, 대출한도 5억까지 나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걸 2억 5천으로 다시 또 늘린다고 해가지고 2억 5천 소득이면은 정말 상위 1% 소득 구간에 들어가는데 상위 1%인 사람들도 신생아론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출산가구 대상으로 소득 기준 없는 다른 론을 다른 부처에서 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가 9월 달에 보시면은 사실상 연기가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3분기 내 소득 요건 2억까지 상향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3분기가 지났지 않습니까? 3분기가 지난 사실상 연기가 된 상태여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3분기 적용 예정이던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사실상 무산될 전망입니다. 이게 요즘 기사입니다. 정부는 저출생을 위해서 연 1에서 1.3%대 저금리가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올 3분기 부합산 연소득 2억, 내년은 2억 5천까지 확대하는 안을 발표했는데 8월 말부터 가계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죠. 은대규시.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급증하면서 정책 모기지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된다. 현장에서는 정책 시행을 기다리던 고소득 신혼부부의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폭증할 만하죠. 그래서 6일 날 이게 정부 관계자는 헤럴드 경제와의 통화에서 이거 9월이거든요. 올 3분기 시행 예정이던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시행 시점이 아직 안 정해졌다. 그 적지 여전히 1억 3천이라는 겁니다.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머투 최근의 기사인데 서울에 직장을 둔 30대 회사원 A씨가 첫 아이를 출산했죠.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를 듣고 4월에 했으니까 7월에 전용 별사를 계약을 했는데 소득요건 완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A씨는 어쩔 수 없이 일반 대출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은대규씨가 있죠. 은대규씨가 있으니까 은행 대출 규제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마저도 안 되는 상황. A는 그래서 대출 요건 완화를 믿고 당초 계획보다 좀 비싼 집을 사긴 했는데 오히려 작은 문제로 계약금, 이러면 계약금 10% 날려야 돼요. 아니면 정말 집주인한테 어떻게 샤바샤바 해야 됩니다. 제가 21년 말부터 금융대출 규제가 은대유가 심화가 되면서 21년 말에 전세긴 갭투자 강남에서 엄청나게 많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17억 전세를 끼고 27억에 매입하고 20억 전세를 끼고 33억에 매입을 하고 이런 게 흔했습니다. 근데 20억 전세, 17억 전세 이런 초고가 전세를 마련을 못 하는데도 그런 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수자는 전세 끼고 집 사면 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10채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전세입자가 안 구해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잔금을 날려야 되는 상황인데 계약 금액이 20억 아파트는 2억 5천 날려야 되는 거고 30억 아파트는 3억을 날려야 되니까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못 주는 상황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매도자한테 잔금 미지급에 대한 이자를 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억에 대한 이자를 6%로 1억 2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월 1천만 원씩 이자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례에서도 계약금 10%를 다 날리기보다는 그냥 미지급에 대해서 잔금을 주겠다고 어차피 둘이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계약금 10% 날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례가 아마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월 신생아론 높이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 계약을 체결했다가 은대규씨 나오면서 잠정 연기가 되고 계약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사례가 많았고 그래서 9월에 감독원장 주재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근데 실수요자는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풀리는가 싶었지만 결국 거기서 말하는 실수요자는 1주택자를 의미하는 거니까 1주택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다 지금 그래서 막 이런저런 자사 팔면서 잔금 치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전세대출 관련해 가지고도 국토부하고 금융위가 또 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국토부 산하에 허그가 있죠. 허그. 이제 어떻게 보면 만악의 근원인 허그가 있습니다. 이 허그가 사실 국토부 때문이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제 머리죠. 허그는 몸통이고. 허그는 이날 최대 7천억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작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허그는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예측한 다음에 다음 달 5일, 11월 5일이죠.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그렇게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증자하겠다는 겁니다. 7천억 증자하려고 그랬는데 왜 허그가 증자하냐? 허그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 사건으로 망해가고 있으니까 지금 증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금융당국으로부터 일단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증자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갑자기 왜? 금융당국이 생각은 뭐냐면은 허그가 자본을 늘리는 게 전세대출 늘릴까봐 라고 읽힌다는 겁니다. 허그가 하는 일은 전세대출 해주는 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해주는 거 이거잖아요. 그 다음 분양보증사업 해주는 거. 근데 분양보증사업은 수익이 나고 있죠. 근데 전세대출금 반환 보증사업 해주는 게 이게 연 3조씩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증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증자하면은 그럼 전세대출 다시 또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읽히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말장난이에요. 사실 국토부의 디딤돌 버팀목 연 30조 나가고 특례로는 10조 나갔어요. 40조 나갔어요. 근데 디딤돌 줄인다는 발언을 하니까 갑자기 디딤돌을 줄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잘 나가는 대출을 줄인다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디딤돌은 이거는 소득 8천만 원, 9천만 원이신 그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복지였거든요. 8, 9천만 원이 작다는 게 아니라 소득 8천만 원, 9천만 원으로 원래부터 세팅되어 있던 주거 복지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걸 줄이겠다고 하고 신생아로는 이제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얘네들이 진짜 정신 나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아가지고 일단 멈췄었는데 근데 주도부인 허그는 자본의 130, 200까지 사업이 가능한데요. 이미 이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130, 200까지.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넘어섰어요. 법에서 정한. 그래서 이 국가적 출산율 제고 때문에 자기네는 앞으로 뭐 이런 것도 무조건 해야 되고 등등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정부가 약간 없는 상태처럼 느껴져 개인적으로는. 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국토부가 저출산 부서도 아닌데 저출산 문제는 그리고 신생아론과 무관한데도요. 근데도 용산에서 하겠다고 하는 거를 막 무조건 뭐 따라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이게 저출산 부서도 아닌데 이 문제를 무조건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걸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는 뭐 그 부서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국토부 공무원들이 똑똑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2000년 이후에 그 공직에 나간 그런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진짜 뭐 매우 우수한 인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우 우수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헤드들은 어쨌든 지금 거의 뭐 용산만 바라보고 있는 해바라기 같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저런 그런 자괴감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주무부처 실무진들은 가만히 있고 그냥 뭐 헤드만 바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부의 레임덕이 굉장히 심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지금 정부의 이런 갈짓자 행보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는 증자를 못하면은 전세 보증이나 대출 사업 불가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연내 협상하고 재추진을 하기는 하겠죠.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허그는 지금 자본금이 2조 원대로 줄어들었나 보더라고요. 6조 원대에서 2조 원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줄어들었는가? 그 사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부심에서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컬럼을 쓰고 있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은 그 아래 댓글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관련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보시고 한번 가입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학하고 있는 게 서울 벤처대학원 대학교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는 대학원 대학교입니다. 대학원 대학교인데 제가 부동산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2년을 했는데 제가 들어보고 나서 좀 좋았었기 때문에 정말 석사 박사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연락처랑 같이 남기니까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